안녕하세요. 오늘 정심석객들 락강 세미나 7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의 문합에 대해서 지난주에 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 어떻게 접목되고 그 가운데서 이 선과 쾌락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무의식과 언어의 관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단어로 전달되고 분절되는 부분에서 우리는 비로소 무의식을 파악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의해서 무의식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서나 정동을 가지고 무의식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는 게 락강의 명제죠. 그래서 단어로 전달되는 부분, 단어가 분절되는, 다시 말하면 단어가 대체되거나 또는 연결되거나 끊어지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무의식을 파악한다. 그러므로 무의식 자체는 결국 언어의 구조 외에 다른 구조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무의식 자체는 언어의 구조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의 연결, 그 연속성의 관계 이론은 기표 구조가 어떤 언어적 작용에 관여하느냐에 달려있다.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 연결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언어 구조, 어떤 기표 구조가 작동하느냐, 관여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 연결되는 그 과정에서 쾌락 원칙이 현실 속에서 노정되고 현상화되고 드러날 때, 실현될 때 어떤 기표 구조가 작동하느냐, 관여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옵소스 로고스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담론 과정, 대타자와의 담론 과정이 이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을 연결하는 이 과정에서 작동한다는 것이죠. 쾌락 원리는 단순히 신경계에 자동화된 메커니즘의 문제만은 아니다. 거기에는 기표 구조가 작동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경계에 자동화된 메커니즘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얘기는 신경계에 자동화된 메커니즘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기표 구조가, 옵소스 로고스를 통해서 확보되는 기표 구조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표, 어떤 언어적 구조가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신경계에 자동화된 메커니즘으로서의 쾌락이 발현되는 방향이나 질적인 차이가 온다 이거죠.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의 교차점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현실 원칙은 생각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하지만 인간 간의 관계 경험에서 말로 표현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각에서 나오는 한에서만 생각의 원리로 그의 의식 속에서 주체에 대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 말로 표현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생각에서 작동해야만 주체의 무의식적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의식의 지식에 도달하게 만드는 게 이게 기표라는 거예요. 이 무의식 지식에 도달하게 만드는 게 언어, 기표라는 것이죠. 인간이 사고, 생각의 원리에 생각에서 뭔가 말로 표현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각에서 등장해야만, 떠올라야만 그것을 가지고 주체에 대한 지식, 즉 무의식의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의식과 언어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시 또 무의식과 언어의 관계. 무의식은 전이가 일어나는 지점의 중심에 위치한 옵소스 로고스의 형태로 표현되는 언어 순서의 논리적 구성 요소의 수준에 위치한다. 간단히 말하면 무의식은 언어에 위치한다 이거죠. 근데 그 언어도 논리적 구조를 가진 언어에 위치한다. 논리적 구조를 가진 언어 구조에 무의식은 위치하고 있다. 근데 그 논리적 구조를 갖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이 옵소스 로고스의 형태로 표현되는 언어 구조라는 거죠. 그 언어 구조 속에 무의식이 위치한다.
그러니까 무의식이 위치하는 지점은 전이에 위치하는데 그 전이에서도 담론, 올바른 담론의 형태로 표현되는 언어의 논리적 구성 요소, 언어의 논리적 구조, 여기에 무의식이 위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깊은 곳에 있는 무의식이라는 그런 그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은 그냥 우리 피부 표면에 그냥 넓게 퍼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냥 의식에 약간 벗어나는 어떤 그 위치에 그냥 무의식이 쫙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무의식이 전이에서 일어나는 옵소스 로고스의 형태로 표현되는 언어 속에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이 얘기가 좀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필연성과 쾌락의 관성은 다른 기호가 아닌 하나의 기호가 가치화되도록 하는 작업, 즉 이 기호가 이전의 기호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치화되는 과정을 통한다. 즉 주체의 필연성과 쾌락의 관성을 발생시키는 기표가 주체에게서 가치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과정은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의 교차점에서 작동한다. 즉 옵소스 로고스의 과정에서 작동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주체적 필연성과 쾌락의 관성을 진행시킴에 있어서 어떤 기표가 가치화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주체의 필연성이라는 게 뭐죠? 주체의 필연성이라는 것은 주체가 있어야 되는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게 주체의 필연성이죠. 그것이 있는 곳에 주체가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주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게 주체의 필연성이에요. 이게 프로이드의 명제죠. 그리고 프로이드가 말하는 그 쾌락의 관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쾌락에는 관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쾌락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관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주체의 필연성과 쾌락의 관성은 어떤 하나의 기호가 가치화되는 작업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하나의 기호가 이전의 기호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치화되는 과정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승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쾌락이 승화되는 것이죠. 주체의 필연성과 쾌락의 관성을 발생시키는 기표가 주체에게서 가치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쾌락을 승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주체의 필연성과 쾌락의 관성을 승화시켜서 발현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기표의 가치화 작업이에요. 기표의 가치화 과정. 기표가 내 의식 수준에서 가치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럴 때 이 주체의 욕망의 필연성과 쾌락의 관성이 의식 수준에서 가치화되어 있는 이 나의 기표를 우회해서 통과해서 현실 세계 속에 발현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 이제 연결되는 것이죠. 이렇게 작동해야 돼요. 그래서 이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의 교차점에는 항상 옵소스 로고스가 있고 올바른 담론이 있고 그 올바른 담론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기호 또는 기표가 주체에게 가치화되는 과정을 겪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그 주체의 필연성과 쾌락의 관성은 말하자면 승화되어서 발현될 수 있다 이것이죠.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에서의 세 가지 명령이 있는데 하나는 주체, 과정, 대상 이 세 가지예요. 자, 첫째 명령은 현실 원칙과 쾌락 원칙의 심령 경험의 실체 또는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 원칙과 쾌락 원칙의 이 상황이 바로 무의식의 현실이죠. 이 현실 원칙과 쾌락 원칙의 이 연결 관계, 이게 이제 무의식적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무의식적 현실을 경험해내는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주체라는 거예요. 프로이드의 주체, 락강의 주체. 첫 번째는 여기 세 가지 명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명령을 갖다가 세 가지 상황 또는 세 가지 조건 이렇게 바꿔도 무방하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상황은 무의식적 현실을 경험해내는 주체가 존재한다. 둘째, 사고와 지각의 대립에 해당되는 경험의 과정이 존재한다. 이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차 과정과 2차 과정, 다시 말해서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
문합으로 가는 연결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네.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의 문합이라는 것, 이 조화,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 현실 법칙도 준수하면서 현실 원칙을 넘어서서 작동할 수 있는 이 문합, 연결이죠. 그 연결이, 그 과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각 경험은 환각 활동 그리고 쾌락 원칙과 연결된다. 항상 쾌락에는 환각, 환상이 존재합니다. 쾌락은 경험의 세계일 뿐 아니라 쾌락은 그 경험을 선행하는 어떤 환상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경험을 즐거워하고 경험을 쾌락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경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즐긴다. 경험이 가진 그 환상을 즐긴다. 쾌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각 경험은 환각 활동 또는 쾌락 원칙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고 경험이라는 거, 이거는 생각과 연결되는 것이죠. 의식과 생각과 연결되는 것이죠. 의식과 생각과 연결되는 거예요. 프로이드의 심리적 현실이란 바로 이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각 과정, 그리고 사고 과정, 그리고 지각 과정과 사고 과정의 문합, 연결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과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경험의 과정이. 한쪽에는 허구적 과정으로서의 또는 환상적, 환각적 과정으로서의 지각 과정, 쾌락 원칙이 존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본능적 활동이, 다시 말하면 쾌락 원칙이 관성의 원리와 함께 발현되는 그 활동, 그 본능적 활동이 효과적으로 현실 속에서 실현되는 사고 과정, 즉 욕구 과정, 대상을 찾는 과정, 인식 과정이 있다. 활동 과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본능적 활동의 과정이 있다. 그 쾌락을 현실 속에서 실현해 내려는 활동 과정이 있다. 이는 심리적 현실의 또 다른 얼굴이고 무의식 과정이고 욕망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허구적 과정으로서의 지각 과정, 또 한쪽 과정에서는 이 본능적 활동이 효과적으로 실현되는 사고 과정이 있다.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에서 또 하나의 상황은 대상 수준에서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의 대립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이 언어적 구조를 갖는 이유는 알려진 것이 말로만 알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은 실제에 속한 것으로서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언어로, 대상이 언어화되는 부분까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상 수준에서는 언어로 언어화된, 상징화된 부분과 언어로도 상징화되지 않는,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대립이 존재한다, 이것입니다. 이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의 대립은 과정 수준과 대상 수준의 차이를 만든다. 과정 수준에서는 알려진 부분에 대한 추구, 욕구하는 과정이 존재할 것이고, 대상 수준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그 상징화 작업, 언어화 작업이 계속해서 추구되겠죠.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쾌락과 선의 관계예요. 쾌락 원칙에 관한 한 실체로서의 주체에게 자신을 제시하는 것은 뭐냐? 그게 선입니다. 예, 그러니까 프로이드에게 있어서 그 쾌락 원칙에 관해서, 쾌락 원칙에 관해서 주체 자신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 그건 선이에요. 쾌락이 주관적 활동을 지배하는 한 그 쾌락을 지탱하는 것은 선에 대한 관념이다. 전통적인 윤리적 사상가들은 이 선과 쾌락을 구분했어요. 식별하려는 태도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주관적 선에 의해서 나의 쾌락이 지탱되지만 이것이 현실 속에서 실천되는 과정에서는 공동선에 저촉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윤리적 사상가들은 이 선과 쾌락을 대립시키는 그런 태도를 가졌어요. 그런데 프로이드에게 있어서는 이 선의 문제는 쾌락과 분리시킬 수가 없게 됐어요. 주체적인 입장에서의 쾌락이라는 것은 선과 분리시킬 수 없다. 즉 주체적인
선은 주체적인 쾌락은 바로 주체적인 선이다. 이렇게 이코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 쾌락과 선의 이율 배반적 성격을 극복하는 것이 프로이드의 주체의 윤리입니다. 프로이드는 한순간도 현실에 대한 적합성을 식별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현실에 대한 적합성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현실 세계에 적응하는 거, 현실 세계에 나를 조절해 나가는 거, 또 현실 세계에 내가 균형을 맞춰 나가는 거, 이런 거는 프로이드가 창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프로이드는 그가 쓴 그 문명과 그 불만에서 문명이나 문화는 확실히 주체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여러 가지 조건이 제시하는 그 명령이 많다는 거, 요구가. 진정 그의 선이나 그의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존재한다면 이 세계에서는 그런 선과 행복에 대해, 이 주체적인 선과 주체적인 행복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주체의 그런 주관적인 선과 행복을 보장해주는 그런 이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체가 자신의 그 선과 행복을 위한 쾌락을 발현하는 데 있어서,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벽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게 부적합의 문제입니다. 공동선과 주관적 주체의 선의 충돌에서 오는 부적합의 문제, 이 부적응의 문제, 이 불만족의 문제, 이 문명이라는 그 벽에 부딪혀서 주체가 느끼는 그 불만의 문제, 이 불만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죠. 주체의 그 선과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문명과 문화에 저촉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현실 원칙을 넘어서 더 나의 주체적인 선과 행복을 쾌락 실천을 통해서 발현해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프로이드의 주체의 윤리의 문제가 되고 락강에게 있어서 욕망의 윤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의 문합에서, 문합이라는 것은 그 교차 연결이라고 그랬죠.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교차적으로. 자, 여기 락강이 만들어 놓은 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에는 세 가지 그 명령이 있다고 그랬죠. 또는 상황, 전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주체고 과정이고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자, 주체 입장에서 쾌락 원칙, 이거는 그의 선이에요. 주체의 선이에요. 쾌락 원칙을 지탱하는 것은 주체의 선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 원칙에서 주체는 이 물음표가 되어 있는데, 원래 이 공동선이라는 것은 이거 세미나 7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 원칙에서 이 주체는 뭐냐 이거죠. 이 쾌락 원칙에서 주체가 그의 그 선이라면, 선이 쾌락 원칙을 지탱하고 있다면 이 현실 원칙을 지탱하는 주체는 뭐냐 이거죠. 그것은 공동선이다. 이게 문명이라는 것이죠. 문명, 공동선이다. 그 다음에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는데 여기 이 사고와 지각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되어 있지. 이 교차 문합이에요. 교차 연결이에요. 그래서 교차 연결. 사고는 현실 원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알려진 언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담론 과정에서 이 언어가 출현한다고 그랬죠. 그 기호, 가치화되어야 되는 그 기표, 이것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 원칙의 수준에서는 그의 선에 의해서 쾌락 원칙이 추동되지만 그것은 지각과 관련되어 있다. 이 지각은 이 지각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 그랬죠? 이건 환각과 관련되어 있죠. 이 환각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쾌락 원칙, 그 다음에 이미지의 세계, 환각과 지각과 관련되면서 이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 대상 차원에서는 현실 원칙에서는 이 알려진 것과 관련되는데
이 쾌락 원칙 수준, 1차 과정 또는 쾌락 원칙 수준에서는 이 대상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알려진 대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어화된 대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욕망의 법칙입니다. 이 욕망의 변증법이에요. 그리고 이 알려지지 않은 대상을 추구하는 것, 이게 이제 충동의 변증법이에요. 이게 충동의 변증법. 여기서는 이제 충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알려진 대상을 추구하는 것, 이게 이제 여기서 욕망의 변증법이 나오는 것이죠. 예, 여기서 이제 충동의 변증법이 작동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에는 주체, 과정, 대상이 전제되고 있고 상황 설정이 되고 있는데, 주체는 쾌락 원칙을 발동시키는 게 그의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것은 환각 형태로 존재하고 이미지 형태로 존재하면서 이것은 알려지지 않은 어떤 세계를 지향하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은 대상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원칙은 현실적인 어떤 그 문명의 차원이에요. 이건 공동선의 차원인데, 이거는 사고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사고는 언어화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대상을 분별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욕망의 변증법이 작동하는 것이고, 알려지지 않은 그 실제계적인 대상을 지향하는 충동의 변증법이 여기서 또 작동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풍성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이 조금 한계고 아쉬운 점입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미진한 부분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강의를 보시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